자, 극장판 시작에 앞서 혹시나 코난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남도일, 일본어로는 쿠도 시니치입니다. 소꿉친구 미라니, 일본어로는 란이라고 하는 친구와 놀러를 갔는데 오지랖이 발동해서 나대다가 약먹고 어린애가 되어버립니다. 정체 들켰다간 또 죽이러 올 것 같아서 정체를 숨기기로 합니다. 이 아저씨 이름은 유명한 일본어로 모리코고로입니다. 미라니의 아빠죠. 매일 마취당하는 약물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암린이 탐조단, 게린이 탐조단 등등으로 불리우는 친구들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아름이, 일본어로는 아유미, 뭉치, 일본어로는 겐타, 세모, 일본어로는 미츠이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해주면서 명대사가 나오죠. 도일이에게 초대장이 옵니다. 유명한 건축가 모리야 테이지로부터 가든파티에 초대받았네요. 하지만 도일이는 코난 상태여서 갈 수가 없으니 미란이 보고 대신 가달라고 합니다. 미란이는 왜 네가 가기 싫은 걸 나한테 떠넘기냐, 대신 가줄 테니 조건이 있다고 5월 3일 10시에 온라이트 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나도 영화 같이 보자고 하는 여자 있었으면. 보통이라면 거절을 했을 테지만 너무 신나서 얘기하는 바람에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색을 물어보는데 빨간색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미란이도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5월 3일이 대체 어떤 날일까요? 너무 궁금했던 코난은 미란이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다음 날인 5월 4일이 도일이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고 생일까지 챙겨주려고 했답니다. 저런 여사친을 갖고 있다니. 아마 도일이는 전생에 한글을 창제했거나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구의 배를 격퇴했을 것 같습니다. 선물로 빨간 셔츠를 주고 영화는 연인을 이어주는 빨간실이라는 영화를 볼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번 달 행운의 색이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빨간색은 피해 색깔이죠.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뭐 사실 뭘 고르든 코난이 있으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초대받은 모리야 테이지 씨네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이 신기하게 좌우대칭이네요. 유명한 탐정이 말하길 모리야 씨는 좌우대칭을 좋아해서 본인 이름도 좌우대칭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굴도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 성애자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든 파티를 하던 도중 모리야 씨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본인이 만든 작품은 꼭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랑을 구경하러 갑니다. 벽에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사진으로 걸려 있습니다. 모리야 씨는 자신이 젊을 적 만들었던 작품들을 좀 부끄러워하네요. 모리야 씨는 도일이에게 관심이 있는지 미란이에게 도일이는 자주 보냐고 근황 토크를 합니다. 그러자 미란이는 신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들을 겁나게 해댑니다. 이번에 생일이고 빨간색 좋아하고 빨간색 셔츠 살 거고 여기 걸려있는 건물에서 영화까지 본다고 다 얘기해줍니다. 참고로 코난 극장판에서 쓸모없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가 복선이니까 세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당일이 되었습니다. 코난은 신나하는 미란이에게 거부 표현을 차마 하지 못했네요. 그래놓고 브라운 박사님에게 남도일 로봇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박사님을 따까리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화약고에서 폭약이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도일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뉴스에 나온 폭약을 훔친 사람이 본인이고 지금 당장 녹지공원으로 오지 않으면 많은 아이들이 죽는다고 협박합니다. 바로 코난은 자동차만큼 빠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녹지공원으로 향합니다. 녹지공원에는 암세포 3마리가 무선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네요. 코난이 그거 누가 줬냐고 물어보니까 웬 수염 기른 아저씨가 줬다고 합니다. 비행기 밑에 폭탄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코난이 존나 위험해서 달라고 하니까 미친놈들이 안 줘요. 그리고 리모컨까지 부숴버립니다. 자, 장난 안 치고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폭탄을 단 비행기는 제어할 수 없게 되고 별 수 없이 코난이 살인슛으로 직접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 범인은 이 모든 걸 보고 있었네요. 1시에 지하철역에서 폭탄이 하나가 더 터지니 막아보라고 합니다. 나무 아래 폭탄이 있다고 하네요. 다시 달려가는 코난. 저거 자동차만큼 빠른데 인도로 다녀요. 미친놈입니다. 지하철역으로 가서 살펴보지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웬 고양이 케이스가 보입니다. 저거다 싶은 코난은 케이스를 들고 간 할머니를 따라갑니다. 급한 코난은 신호 따위 안 지키다가 뒤질 뻔합니다. 1시 5분 전 엄청난 속도로 쫓아갑니다. 근데 아까 뒤질 뻔했을 때 보드가 고장났는지 속도가 안 납니다. 그러자 빠르게 자전거를 도둑질합니다. 인성 따윈 개나 준 코난입니다. 지름길을 타서 어떻게 택시를 따라잡았습니다. 26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디다가 버릴지 생각하고 있는데 타이머가 갑자기 멈춥니다. 기회다 싶은 코난은 빠르게 뛰어갑니다. 보드는 버리고 가네요. 가던 중 타이머가 다시 작동하게 되고 근처 강에다가 자전거와 폭탄 통째로 버려버립니다. 폭발의 폭풍으로 코난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잃은 코난은 경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드디어 깨어났네요. 근데 깨어나자마자 본 게 얘네입니다. 개빡칠 것 같네요. 진찰을 한번 다시 받아보는데 이 새끼 젖꼭지가 없어요. 뭐지? 진찰을 받은 후 경찰에게 폭발 사건의 전말을 가르쳐줍니다. 왜 타이머가 멈췄는지, 왜 하필 도일이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의문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어린이 탐정단이 그나마 범인 얼굴을 봐서 몽타주를 그려놨습니다. 새끼들 드디어 쓸모가 없네요. 융털로 그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몽타주로 찾기로 하고 도일이에게 전화를 건 게 원한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도일이가 해결했던 사건 중에 큰 사건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전에 도일이가 해결한 사건 때문에 시장이 자격 박탈을 당하고 그 시에 새로운 마을 조성 계획이 백지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대충 조사가 끝나고 이 친구들도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범인인 것 같습니다. 범인은 환상선이라는 지하철 호선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시속 60 이하로 달리거나 일몰 전에 폭탄을 찾지 못하면 터진다고 하네요. 지하철 종합실은 다급하게 모든 환상선에
코난에 시속 70 이상으로 운행하라고 전합니다. 정차도 못하겠네요. 어린이 탐정단도 환상선에 타 있었습니다. 코난은 이 친구들이 패닉에 빠질까봐 애들 멘탈을 케어해줍니다. 근데 이 새끼들 지들이 폭탄 찾을 거라고 나댑니다. 그냥 뒤졌으면 좋겠네요. 아까 전화 내용을 다시 곱씹어보는 코난. 일몰 전까지 폭탄을 찾지 못하면 터진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해답은 폭탄이 몇 초 동안 빛을 못 보면 폭발하는 폭탄이었습니다. 선로의 사이에 폭탄을 설치해놓고 지하철이 시속 60으로 그 폭탄을 통과했을 때 대략 12초 정도가 걸리는데 타이머는 13초 정도로 해놓은 것 같네요. 즉 13초 동안 빛을 못 보면 터지는 거였습니다. 지하철들은 환상선의 선로를 벗어나 다른 호선역에서 멈춥니다. 승객들도 안전해졌네요. 이 새끼들은 좀 뒤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의 폭탄의 양은 도난당한 폭약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건은 안 끝났네요. 근데 왜 얘는 코난 병실에서 이럴까요? 남도일인 거 아는 것 같습니다. 아까 폭탄을 찾고 해체하는 작업에서 폭탄의 위치가 전부 주택가였는데 딱 한 개만 다리 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리는 모리아 씨가 설계한 다리라고 하네요. 뉴스에선 연속 방화 사건을 보도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방화가 된 건물들은 다 모리아 씨가 설계한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 선로 폭탄도 모리아 씨가 설계한 다리가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 다리 모두 모리아 씨가 젊었을 적 설계했던 작품입니다. 조사를 위해 모리아 씨 집으로 가기로 하네요. 가던 중 아까 폭탄 타이머가 멈췄던 곳을 지나칩니다. 특이하게 생긴 가로등이 있네요. 모리아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 씨는 성냥으로 담배를 피네요.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코난은 모리아 씨네 집을 조사합니다. 화랑에 왔는데 오전에는 못 봤던 게 있네요. 이 모형은 도일이가 파토냈던 그 마을 조성 계획의 모형이었습니다. 모리아 씨가 이 마을 조성 계획을 설계했었네요. 모형에 있는 가로등과 오면서 봤던 그 가로등이 동일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코난은 모두를 화랑으로 모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추리를 시작하는 코난. 지금까지 있었던 폭발 사건의 범인은 모리아 씨였습니다. 모리아 씨는 완벽하지 않았던 젊었을 적의 작품들을 말살하고 싶어 했습니다. 파티 때 모리아 씨가 했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것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에 걸려있는 건물 사진들을 보면 다 대칭이 아닙니다. 대칭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의뢰인이 바꿔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대칭이 아니라서 마음에 안 든 모리아 씨는 이 건물들을 태우기로 결심한 겁니다. 도일이에게 굳이 전화를 건 이유는 자신이 설계한 마을 조성 계획을 망쳐버려서 창피를 주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타이머가 멈췄던 이유는 자신이 설계한 가로등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멈췄던 거였습니다. 그러자 모리아 씨는 범인 전용 대사 증거 대라를 시전합니다. 도일이는 모형 뒤쪽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변장 도구네요. 모리아 씨는 당황해서 그거 여기 없고 원래 창고에 있다고 자백합니다. 병신이네요. 저기 있는 것들은 코난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모리아 씨는 다 폭발시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코난이 이미 건전지를 빼놨네요. 성냥으로 담배를 피는데 라이터가 있는 게 수상해서 조사했더니 기폭장치였다고 합니다. 체포당한 모리아 씨.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파하고 싶었던 건물이 하나 남았다고 하네요. 미란이와 영화를 보기로 했던 그 건물입니다. 이 미친 새끼 또 대칭 아니라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뭐 햄버거 같은 것도 좀 찌그러져 있으면 주먹으로 팰 것 같네요. 정신병자인 것 같습니다. 10시가 되고 폭발이 시작됩니다. 미란이가 큰일 난 것 같네요. 코난은 모리아 씨의 품에서 폭탄 설계 도면을 찾아냅니다. 코난은 미란이를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건물은 이미 붕괴가 진행되고 있네요. 미란이가 있는 곳으로 전화가 옵니다. 도일이네요. 근처까지 왔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합니다. 도일이는 미란이에게 근처에 폭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찾아냅니다. 시간이 흐르고 구조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니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 도일이가 하는 말을 미란이가 듣고 폭탄을 해체하기로 합니다. 설마 첫 선부터 터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코난을 사랑해주신 잘 끊었네요. 설계도에 있는 선을 다 끊었지만 타이머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모리아가 페이크를 친 것 같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 두 개가 남았네요. 잘못 끊는 순간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정이 되었고 도일이의 생일이 됩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도일이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미란이 당신은 대체. 도일이는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 좋아하는 색깔을 끊으라고 하고 문 뒤에서 같이 있겠다고 합니다. 스윗하네요. 혼자 구출당합니다. 만화 초반부터 빨간색이 자주 나왔죠? 아마 빨간색을 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란이가 모리아에게 빨간색에 대해 많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불현듯 그게 머리에 스친 코난은 빨간 선이 페이크란 걸 알게 됩니다. 쭌됐습니다. 미란이는 선을 자릅니다. 다행히도 파란 선을 잘랐네요.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려버린 좌우대칭 성애자의 모습입니다.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출되었고 코난은 미란이에게 왜 빨간색을 안 끊었냐고 물어보니 도일이와의 인연이 빨간 선으로 이어져 있을 텐데 끊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상 코난 극장판 시한장치의 마천루였습니다. 드디어 1기가 완료됐네요. 솔직히 극장판 리뷰하기 너무 빡셌습니다. 뒤질 뻔했어요. 심지어 현생도 바빠가지고 좀 늦게 올렸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영상부턴 2기가 올라옵니다.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상 바가미는 외롭다 진짜였습니다.